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법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 재판하는 기관 법원 그것이 아니고 법자의 근원 원자입니다. 법의 근원, 법의 원천, 법의 근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의 법적 근거 또는 경호활동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뭐는 경호라는 것은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는 반드시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법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법원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법학 개론에 보면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죠. 그래서 경호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성문법원은 조문의 형태로 된 법을 말하죠. 법령을 말하고 이거는 조문의 형태가 아닌 법원을 불문법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그 다음에 명령과 규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아실 거예요. 세부적인 나중에 살펴보고 이런 건 다 조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문법원이고, 경호에 대한 관습법, 경호에 관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법, 그 다음에 경호에 관한 상식, 그 다음에 경호의 어떤 오래전부터 경호처나 경찰에서 온 경호의 선례가 있다면 그건 조문 형태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불문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시험 문제에 다음 중 경호의 불문법원이 아닌 것을 이렇게 했을 때 경호 선례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문법은 선례도 불문법원에 속한다. 경호 선례 또는 경호 관례. 여러분 관습이나 선례나 비슷한 거죠. 선례가 법으로 되면 선례법이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관습법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법률이죠. 모든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입니다. 그 최상위의 경호의 법원입니다. 왜 최상위의 경호의 법원이냐면 이 헌법에는 경호 대상자, 우리 중요한 경호 대상자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등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대통령 관련 규정은 헌법 66조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라고 나와 있고 74조에는 국군의 통수권자로 지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조와 74조는 대통령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호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관련 규정은 85조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86조,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48조, 104조, 111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은 경호처가, 어떤 사람은 경찰에서 경호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은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죠. 국회에서 제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헌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한 가지 더 거쳐야죠. 그러니까 헌법은 법률보다 훨씬 더 만들기도 어렵고 개정도 어렵습니다. 자, 경호의 법률에는 공경호의 법원이 있고 사경호의 법원이 있어요. 요 5개 있죠. 법률 5개, 사경호 법원, 법률 3개 외워두셔야 되는데 요 중요한 거는 빨간 거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법률은 공경호의 법원이 아니고 사경호의 법원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됩니다. 2009년도에 최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민영교도소 등을 설치 운영하는 법률은 왜 사경호의 법원이냐면 여러분 민영교도소는 이 법에 근거해서 2010년도에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목사님이나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교도관으로 와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일하고 있어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영교도소 안에서 어떤 경호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건 민간인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사경호의 법원으로 봐야 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경호의 법원에는 경비업법, 청운경찰법, 이건 당연히 여러분 민간경비의 법원을 알고 계시죠? 이건 62년도, 이건 76년도, 이건 2009년도에 제정됐다는 걸 알고 계시고, 공경호의 법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경호의 법적 근거인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적 근거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9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의 경호 경비의 근거 경찰관 직무집행법 53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라든가 공항에 대한 어떤 경호 경비의 법적 근거 항공보안법입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963년도입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왜 경호에 관한 법이냐면
있던 집회 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시설 반경 100m 안에는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국회의사당 이런 데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경호 대상자의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시설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경비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공경의 법은 5개, 사경의 법은 3개 일단 큰 틀에서 알아두시고요. 먼저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앞으로 대경법을 하겠습니다. 대경법. 그래서 대경법의 연역을 먼저 살펴보는데 이번 시간은 연역만 살펴보겠습니다. 연역이라는 것은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개정됐으며 개정된 내용은 무엇이다. 이걸 살펴보는 것을 연혁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기록이죠. 1살 때 뭐, 2살 때 뭐, 3살 때 뭐, 10살 때 뭐 이렇게 그렇죠? 연역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9가지 연번이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 연도별로 다 배워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63년도에 대통령 경호실법이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고 61년도에 군사혁명을 했지만 대통령 공식 취임은 63년도예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호실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자, 기타 경호실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호위 및 관저 경비를 한다고 이 법에 채택 적혀있습니다. 초대 경호실장은 박종주 시죠. 그 다음에 81년도는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이건 박정희 정권이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경호실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경호 대상의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 처음 들어갔어요. 여기는 당선이 확정된 자죠. 가족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도 경호실 경호 대상이 되도록 바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바꾼 거죠.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배우자, 자녀도 81년도에 경호실 경호 대상이 처음으로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대통령 경호실법의 일부가 개정돼서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경호 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경호 대상에 최초 추가한 것은 2005년도다. 다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뀝니다. 대통령 경호실법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경법이죠. 지금도 이 법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크게 2가지가 변경됐습니다. 자, 대통령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자, 이 대통령실은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바꿨어요. 대통령실에 실장이 있고 그 밑에 경호처를 두니까 경호처장은 대통령 실장의 지휘감독 관계가 됐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경호처장이 경호국을 지정할 때는 대통령 실장의 사전 승인을 원칙적으로 받도록 해서 경호처장이 경호처 어떤 업무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대경법의 가장 특징적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없다. 자, 경호구역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이때도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대통령 대경법이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퇴임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약 3년 정도 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직 대통령 배우자 및 자녀의 경호기간이 늘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역시 대경법 일부 개정되어 가지고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뀌었어요. 예외적으로 대통령 실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하다 못하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는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하면 중요한 일인데 실장의 사전 승인을 받다 보니까 경호 업무의 신속성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깨닫고는 경호처장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지정하고 사후에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해서 경호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정된 것이 2012년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호안전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겁니다.
경호안전대책기구란 뭐냐면 다자간 정상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뭐 G20 정상회의를 한다 하면 외국의 정상들이 많이 오죠. 한 20명 정도 오면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경호안전을 위해 가지고 기구를 만듭니다. 그 기구를 만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법적 근거를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중요사항이 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집권지정권하고 경호안전대책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2013년도도 1년 뒤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로 바뀝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경호실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격상합니다. 처장은 차관급인데 실장은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을 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친부신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에서 송격에서 암살당한 것을 보고 대통령 경호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경호처를 경호실로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2013년도 8월입니다. 자, 2014년도는 두 번이죠. 자, 3월 달에 한 번 정부조직 개정, 8월 달에는 대경법을 바꿨습니다. 여기 5가지 나오죠. 2013년도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사항이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